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서 유권자에게 현명한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선 알고 보니 순서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입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같은 고정 비용입니다. 제일 자영업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인건비, 그다음에 임대료 이런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도저히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지불할 수가 없고, 근데 건물주는 본인도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샀으니 이자를 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못 버틴다.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고정 비용을 보전해주는 미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차용된 것만 확인이 되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로. 이 후보는 임대료, 공과금에다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보전하겠다는 입장인데 보전 비율은 밝히지 않았고 윤 후보는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제한하면서 50% 변제를 내세운 겁니다. 손실 보상 방식과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최소 25조에서 최대 100조를 투입해 손실 100%를 직접 지원한다는 게 원칙이고 윤 후보는 업종, 지역 등에 따라 피해를 지수화하면 차등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43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나 피해 추계 방식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이만큼 팔았는데 그 전에는 얼마를 팔았다. 그거에 대한 공약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공약은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피부에 별로 안 하잖아요. 매출 지원을 두고는 아예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이 후보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해 매출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연간 50조 원 지역 화폐 발행을 공약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이미 확정된 지역 화폐 예산도 깎아서 피해 보상에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전 추경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과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공을 넘겼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역과 소상공인 상황을 종합 판단해 추경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난색만 표하던 입장에서 다소 돌아섰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생활 밀착형 틈새 공약을 소개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으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내놓았다면 윤석열 후보는 택시기사 칸막이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으로 이름 붙인 일상형 공약 행보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오늘까지 공개한 것만 40개. 페이스북 좋아요가 가장 많은 공약은 기본 데이터를 다 써도 메신저와 공공서비스 등은 무료로 가능한 안심 데이터,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는 공약과 면접용 정장 대여와 메이크업 지원 등을 내건 청년 면접 서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20-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그런 재정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최근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소확행 공약으로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져 탈모 환자들을 중심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일각에선 소소해 보여도 재정이나 건강보험에 부담을 주는 공약이란 비판도 나오는데 이 후보는 국민의 필요를 해결하는 게 정치라는 입장입니다.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이렇게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초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 행보에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소확행이라고 그래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던지는데 이 어음 정치, 이 어음 결제되는 거 봤습니까? 이번 정권에서? 하지만 새해 들어 국민 한 분 한 분께 다가가겠다면서 성렬시의 심쿵 약속이란 이름의 생활 밀착형 공약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첫 번째로 택시기사 운전석에 보호 칸막이를 설치해 폭력과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술 취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 말하다가 기분 나쁘면은 머리도 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하면은
할 것 같고요. 윤 후보 측은 이 같은 공약을 매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직후 선대위 해산 사태가 겹쳐 일단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윤 후보는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자신이 공약을 소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아이디어도 제안받는 공약 위키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20대 남성 이른바 2대남을 겨냥해서 후보들이 앞다투어 군복무 시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후보 사이 다짐의 닮은 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조명아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올해 병장 기준 월급은 67만 6,100원. 병장 때 한 40만 원대? 50만 원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매년 올랐다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도 최저 시급까지는 주면 좋죠. 최근 군장병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대 남성만을 위한 갈라치기 공약 아니냐는 논란을 경계했습니다. 부모에게도 이것은 안정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장병 월급 200만 원 공약은 작년 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먼저 제시했고 국가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장병들에게는 그 헌신에 걸맞게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비슷한 취지의 장병급여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하겠습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임기 5년 동안, 심 후보는 2030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반면 윤 후보는 집권 즉시 인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재원 조달 방식도 이 후보는 5년간 자연 예산 증가분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윤 후보는 인위적인 세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 월급 200만 원 인상에만 5조 원 넘는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러면 부사관과 장교들의 월급도 줄줄이 올려줘야 한다며 월급 인상엔 부정적입니다. 부사관의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병장 월급이 부사관보다 높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후보는 대신 제대할 때 1,000만 원의 목돈을 한 번에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매년 2조 3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